정부가 다음 달에 공공부문에 이어서요 민영주택까지 후분양제 시행을 확대한다는 밑그림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제도 자체의 의미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의 분양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 후분양제 사실 그리 낯선 제도는 아닙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도입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주저앉았던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다시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는 배경, 또 후분양제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알 컨설팅 박상원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후분양제도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난 뒤에 이제 분양을 하라 이 얘기인데요. 네. 공공이나 민영 할 것 없이 한 80% 정도 가이드라인을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후분양이 되고 난 뒤에 또 이제 분양이 안 되는 또 건설사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또 단계적으로 뭐 하겠다 이런 안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간단히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왜 이 시점이냐라는 거죠. 정부가 이 시점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그 서울 주택시장,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 상당히 투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양시장이 투기 양상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좀 폐해가 좀 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표면적으로는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고객들한테 좀 돌려주겠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택 매매에 대해서 자금을 미리 이제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런 리스크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제 과열되고 있는 청약 시장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좀 과열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분 사전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과열된 투기 네. 현상을 좀 진정시킬 네,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네. 효과 있을 거라고 보세요, 후분양제가. 후분양제를 한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100% 이제 그 투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입주 때까지의 프리미엄을 기대하면서 청약 시장에서 가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80% 선에서 분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예 사라지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80%가 되더라도 입주 때까지는 대략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바뀜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지만은 상당히 지금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좀 더 이제 후분양대 도하기 그다음에 전매 제한도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네. 전매 제한을 좀 더 묶어가지고 좀 길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과열 양상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제도로 따지면 선분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그렇죠.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네. 후분양 제도가 만약에 단계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네. 자금력이 좀 미치지 못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그러게요. 타격이 있을 것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자체 자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같아요. 네. 자체 자금 같은 경우는 뭐 대형사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유용이 가능하지만 파이낸싱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중견 건설사들도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대형사에 비해서 파이낸스 비용이 상당히 좀 조달 비용이 좀 높아가고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그 조달 비용 같은 경우도 하도급 업체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떠미는 이런 경향도 생기기 때문에 네. 선분양이 이후에 후분양대로 도입되게 되면은 중견 건설들뿐만 아니라 그 연간 업체들, 하도급 업체들까지 상당히 좀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금력이 되는 중견 업체들 또한 입지가 좋은 땅 공공택지 같은데 이런 가지고 있는 중견 건설들만 이제 분양을 하게 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취지로 도입한 후분양제가 뭐 지금 중견이야 건설사들도 주택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수도 우려도 있겠네요. 있거든요. 최근에 그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발표한 자료, 주택금융 리서치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이 선분양제에서 후분양대로 전환되게 되면 PF 대출 증가를 인한 매출액 이제 기준으로 해서 LTV 총 차입금 대비 차입금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사비를 80% 선까지 계속 이제 PF를 통해서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금융비용이 좀 상승하고요. 이 건설사 이익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택 사업을 하는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상당히 좀 리스크에 좀 어느 정도 좀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주택 에 대한 경기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지만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한 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땅을 사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선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이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도감이 들기 때문에 네. 다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도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후분양이 되게 되면은 80%가 공정률 이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혀 자금력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차기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면 그렇죠. 삽땅을 예. 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공급이 좀 축소가 그럴 수 되는 있겠네요. 이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공급 총량은 축소된다 하더라도 이 건실한 건설사들만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은 그 밀어내기 분양 같은 거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밀어내기 분양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난해에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네. 정부 규제가 이제 앞두고 있고 뭐 어느 정도 대출 규제라든지 뭐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인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후분양이 하게 되면은 분양이 당분간 최소한 뭐 2, 3년간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밀어내기뿐만 아니라 자체 이제 분양 시장이 상당히 이제 위축되는 이런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SH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후분양제를 주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선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어내기 분양은 없어지겠지만은 주택에 대한 분양 시장이 거의 한 1, 2년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주택 시장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그쪽으로 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좀 자극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부터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네. 후분양제면 지어진 지 한 60에서 80% 됐을 때 보고 뭐 신청할지 말지 여부를 네. 이제 결정한다. 네. 근데 좀 현실적으로 그것도 의아하게 들리는 게 80% 정도 지어진 걸 보고 이 아파트가 나한테 맞는 아파트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의문이 든다는 일단은 뭐 사실 100% 완공이 된 뒤에 사실 그 다른 제조품처럼 물건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매하는 게 정상인데요.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워낙 이제 고가고 어느 정도 금융 조달 비용이 건설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100%를 완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공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후분양제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장 현재 건설사들의 우리 문제는 너무 이제 그 확대 포장을 합니다. 건설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 포장해서 현재 소비자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 때 돼가지고 건설사와 특히 시공사와 서로 이제 소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개발 네. 계획이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입주 때까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이라든지 특히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가 있는 이런 모델하우스의 그 샘플 같은 게 입주 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인테리어를 또 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자원 낭비도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이 된다 그러면 나쁠 건 없지만은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목돈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목돈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금수저 소비자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후분양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